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10월 26일 목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고금리 속에서도 미국의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면서 올해 3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미 상무부는 3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을 연율 4.9%로 집계했습니다. 지난 2분기 2.1%보다 크게 뛰어오른 것은 물론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전망치 4.7%도 상회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저효과로 7% 성장을 기록했던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입니다. 여름 휴가철 소비 증가가 3분기 성장률 상승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민간 투자도 8.4% 증가하며 3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렸고 정부 지출도 꾸준히 이어지며 4.6% 늘어났습니다. 미국의 새 하원 의장에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원이 마침내 선출됐습니다. 네 번째 공화당 하원 의장 지명자였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원은 투표한 공화의원 220명 전원의 지지를 받아 새 하원 의장에 선출됨으로써 3주 만에 공화당 내홍과 하원 마비 사태에 일단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마이크 존슨 새 하원 의장은 즉각 개입을 의사봉을 건네받고 취임 선서를 하고 118차 연방 하원 회기의 하원 의장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새 하원 의장은 미국과 전 세계가 위기의 순간을 맞고 있는 만큼 연방 하원을 즉각 정상화해서 이스라엘을 전폭 지지 지원하고 고장난 국경을 고치며 물가 안정을 이루어 미국민 생활을 돕는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출한 1,050억 달러의 안보 지원 패키지부터 다뤄야 하고 11월 17일 임시 예산이 만료되기 전에 추가 임시 예산 또는 연간 예산을 결정해야 연방 셧다운을 막아야 합니다. 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공식 기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에 따르면 미 연방하원 감독위원회는 김치의 날 결의안을 오는 12월 6일 본회의에 올려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김치의 날 기념 결의안은 표결 없이 한국계인 공화당 소속 영김 의원이 본회의에서 내용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채택됩니다. 올해가 한인 미주 이민 120주년이자 한미동맹 70주년이고 한인사회가 미국에 다양한 공헌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 뉴욕 등 미국의 일부 주가 김치의 날을 기념일로 선포했지만 미 연방 차원에서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도록 의회가 결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 자동차 업체 포드와 전미자동차 노조가 6주째 이어진 파업을 끝내기 위한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양측 협상 대표는 지난 24일 밤부터 직접 만나 최종 이견 조율을 시작해 어제 잠정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전미자동차 노조는 이후 포드 노조원들에게 일터로 복귀하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자동차 3사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초유의 파업 사태를 종식시킬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현지 매체들이 평가했습니다. 어젯밤 미 동부 메인주 루이스턴스에서 최소 22명의 사망자를 낸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는 훈련받은 총기 강사로 이 지역 예비군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지 경찰 당국은 40세 남성 로버트 카드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현재 추적 중입니다. 폭스뉴스는 오늘 메인주 정부의 기관인 정보분석센터의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경찰 당국에 따르면 카드가 최근 환청을 듣고 메인주 방위군 기지에서 총격을 벌일 것이라는 협박하는 등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여름에는 2주간의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했었던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 카드는 아직 붙잡히지 않은 상태로 현지 경찰 당국이 추적 중입니다. 경찰은 오늘 자정께 루이스턴 인근 소도시 리스본의 한 서착장에서 카드 소유의 흰색 SUV 차량을 발견하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을 위해 집에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카드는 전날 밤 루이스턴의 볼링장과 식당에서 총기를 난사해 최소 22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상자는 50에서 6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한국 여자 펜싱 간판이었던 42세 남현희 씨가 재혼을 상대로 공개한 27세 전총조 씨를 둘러싸고 사기 전과 성별, 신분 등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하자 결국 결별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한국시각 26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전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이날 오전 1시 9분께 남현희 씨의 어머니 집을 찾아가 수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가 남현이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가족 집까지 찾아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남현희 씨는 지난 23일 월간지 여성조선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전 씨를 두고 교제해온 남자친구라며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에 함께 참여한 전 씨는 재벌 3세이자 이 부상으로 인해 은퇴한 승마 선수, 현재 국내외를 오가며 예체능, 정보통신 사업에 나선 청년 사업가 등으로 소개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전 씨에게 거짓 성별, 사기 전과, 재벌 3세 사칭 등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첫 조사에서 남자친구로 표현된 전 씨의 성별을 여성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 과거에도 이번 사태처럼 남자 행세를 하거나 법인 회장 혼외자인 척하며 상습적인 사기를 저지른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전 씨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결국 전 씨는 자신의 이력을 알게 된 남현희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스토킹 행위까지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찰은 전 씨를 조사한 뒤 도주, 증거인멸 우려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 석방했고 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10월 26일 목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